저는 30대 후반에 이른 연령으로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함께 사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작년 초에 이혼했고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고 살았으며 현재까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비록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복지가 매우 좋지는 않지만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육아휴직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회사의 매출이 양호하고 매년 성장하고 있어서 좋은 회사이며 특히 회장님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기는 좋은 장소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돈을 벌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전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결혼했을 당시인 9년 전에도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던데 결혼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갔으며 이제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많이 벌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주방에서 몇 년 동안 배워서 모은 돈으로 차린 술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흡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서빙 아르바이트 한 명과 함께 힘들게 일했지만 매출도 별로이고 남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일에서 2년은 생활비 때문에 제게 가져다 준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고 아이를 키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남편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자녀 계획을 다시 세울 생각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결혼 2년 차에 아이가 생겨서 일단 뱃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만삭이 될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2년까지 쓰고 복구하라고 했지만 도저히 돈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1년 만에 회사로 복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만 그때는 돈 한 푼이 절실했었고 내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보다는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몇 달 뒤에 생활비가 바닥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항상 미안해했고 저는 남편이 능력이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친정부모님은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반대를 매우 강하게 하셨어요. 시어머니 쪽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어찌 상견례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가 너무 상대적인 기분이 들어 결혼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2년을 끊고 안 보고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시댁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남편은 가게를 세우느라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제가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결혼은 이른 시기였으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낡은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 얻었어요. 방 하나와 거실 겸 주방 하나가 함께 있었지요. 혼잣집이기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 TV는 이미 집에 비치되어 있어서 사용했고 결혼 전 침대만 한 개 구입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권유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기분도 있었고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며 결혼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재미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어요. 만약 그때 부모님의 말을 따랐다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테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딸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다시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없는 돈에 겨우겨우 얻은 신혼집은 너무 오래되고 좁았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했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요. 부모님 집에서 걱정 없이 살던 때에 비하자면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참고 참았습니다. 딱 2년만 거주하고 돈을 모아 좋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로 써버렸고 결국 2년이 지나도록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젖먹이 딸을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이하 생략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신혼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친정엄마가 딸을 낳고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 이후로 친정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25평짜리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덕분에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때도 남편을 버리는 들쑥날쑥한 감정 기복이 매우 심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 월급의 절반 정도만 받아들이며 가난히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기 위해 잔소리를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젠간 성공할 것을 믿고 있었고 아마 그때쯤에는 술집만으로는 매출이 너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 장사까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후 4시 또는 5시에 출근해서 새벽에 들어오던 남편이었는데 점심 장사를 시작한 후로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말과 같이 바쁘고 마감이 늦추는 날에는 가게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쪽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 적도 많았어요. 아마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남편도 많이 조급해진 것 같았고 저는 여전히 밖에서 수고하는 남편에게 육아와 가사 일까지 신경 쓰기 싫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혼자 버텨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결국 안 되겠다 생각해서 육아휴직 1년을 하는 동안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저도 직장에 복직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한 뒤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지쳤지만 남편이 저보다 더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바지 한 번 긁어본 적 없이 버텨냈습니다. 아이가 2살, 3살이 되고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다행히 남편의 가게도 단골이 늘어나고 손님이 몰리기 시작해서 금방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져다 주기 힘들어했던 남편이 그때부터 한 달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도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혼한 후 몇 년 동안은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한 번에 잘 풀리기 시작하자 돈이 금방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존 가게로는 손님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니까 통장 잔고도 빠르게 늘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겨우 3년 만에 넓은 4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이를 돌보는 친정엄마에게도 풍족한 용돈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니 이사하는 날에는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남편 또한 그때는 이제 고난의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라며 말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살게끔 약속했었습니다. 생활비는 당연히 제가 책임져서 풍족하게 해주었고 45평의 넓은 집에서 살면서 아이와 저가 타는 차까지 튼튼한 외제차로 바꿔주었어요. 돈은 얼마든지 저에게 주었지만 업무량이 증가하며 관리해야 할 가게가 2곳이 되어가는 남편은 신혼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항상 바쁘게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에게는 사업이 안정되었으니 직원을 더 고용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쉴 수 없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은 전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서 아이의 저녁을 차리고 있던 것입니다. 아침까지 일하느라 몸이 피곤했던 남편을 붙잡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아이와 놀아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는데 남편의 응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장모님이 돌봐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엄마가 더 좋을지도 몰라. 300만 원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일하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있는 남편의 생각에
더욱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나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벌어오는 돈이면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남편이 버는 돈에 비해서 제 월급은 용돈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대학 졸업한 뒤로 바로 일을 시작해서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회사고 제가 보람을 느끼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단순하게 벌이가 적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 해요. 저는 그저 남편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정과 우리 아이에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말을 저렇게 밖에 못하나 싶어서 그때 남편이 좀 싫어졌어요. 배부른 소리일 수 있지만 제가 남편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직 돈만 가져다 주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난 퇴근 후에 돌아와서 밀린 집안일 때문에 혼자 아이들을 돌보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남편이 곁에 있어주고 저녁도 같이 먹는다면 주중에 딱 이틀만 그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대답은 집안일이 힘들면 내일부터 가사도우미를 찾아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제가 대답조차 듣지 않고 씻으러 가버렸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집안일까지 도와달라는 요구는 투정부림이 아닐 텐데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잘 먹고 살면서 집안일마저 귀찮다고 징징거리면 그게 바로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에게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을 부탁하는 것마저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갖기만 해도 좋을 텐데요. 일주일에도 단 2번이라도 함께 저녁을 먹고 어린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놀러 가보자는 게요. 하지만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가장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이는 벌써 자라서 어린이집 친구들은 부모님과 주말에 캠핑을 다니거나 놀이공원을 같이 다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이 없는 게 좀 슬프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라온 아이는 아빠와 어색해하고 심지어 간단한 대화조차도 무서워하는데요. 남편과의 실패로 끝나는 대화 끝에 저녁이 끝나면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는 계속 줄어들었고 남편은 새벽이 밝아오는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살고 있었죠. 그 상태로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주말 아침에 아이와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점심때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출근하지 않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는 건가 봐. 아직 점심도 먹지 않았겠지? 내가 차리려니까 셋이 모두 같이 먹자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컴퓨터 화면만을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A4 용지에 무언가를 프린트해왔고 그것에는 저에게 매달 생활비 지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제가 100만 원씩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퇴근 전까지 매일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돌봐주셔서 이 정도 용돈을 드렸습니다. 또한 집이 넓어서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비용이 조금 비쌌습니다. 또한 우리 딸이 배우고 싶어서 수영과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료부터 식비, 공과금까지 모두 합치면 매달 고정 지출이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어 생활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가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이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라고 할 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 정도는 제 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적은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가져다가 제 화장품이나 옷을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쓰고 식구들에게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크게 과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돈 쓰는 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그날 저한테 생활비 트집을 잡으며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내가 1,000만 원 넘게 당신한테 가져다 줘도 매번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면 우리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 당신의 월급은 코딱지만큼 벌어오는 사람이 생활비는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드리는 용돈이 100만 원이고 아이의 유치원비,
학원비 등등으로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집안 공과금도 내고 세 식구가 먹고 사는데 쓰는 건데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흥청망청 낭비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제 월급까지 들먹이면서 그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 돈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쓰는 거야? 당신이 세희에게 아빠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랑 놀아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돈으로 좋은 유치원에 들다니? 그렇게 좋은 학원을 보내주는 일이 아까운 일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날카로운 말을 했더니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치더라고요. 그래도 말이죠. 당신이 한 달에 벌어오는 월급보다 많은 돈을 생활비로 쓰면 어쩌겠어요? 당신이 내 피를 빨아서 살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서 그 말을 듣자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앞으로 당신이 벌어오는 돈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내 딸은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키울 테니까 다시 돈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남편은 혀를 찝찝하며 당신이 속이 베베 꼬여 있다고 생각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다. 가능성 있는 상황을 경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저는 살고 있는데 그 소리에 대해 물었더니 그날 낮에 백화점에서 제 남편과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쇼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부가 외출한 줄로 알고 아는 척을 하려다가 옆에 있는 여자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고 해요. 우리 남편은 낮에 가게에서 일하는 중이라 백화점에 갈 일이 없다며 다른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했더니 마침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저에게 보내줬다고 해요. 그 여자가 보내준 사진 속의 남자는 우리 남편이 분명히 보였고 남편은 팔짱을 끼고 한 손엔 쇼핑백을 들고 있는 여자는 어린 여자로 보이는데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남편은 집에서 우리 외동아들과 함께 있었고 결혼한 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입니다. 남편이 지내는 사촌 여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분해서 눈물이 흘렀고 손이 덜덜 떨리는 정도였어요. 남편과 바로 이혼해야 할지, 헤어지고 나면 우리 세희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우선은 남편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사진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제 얼굴 앞에 들이댔더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대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따져서 언받았어요. 저한테 대우하는 방식이 너무 불쾌해서 미행이라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언제 찍은 거냐며 의심하는 말을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요. 진짜 가지가지 해서 너무 화가 나서요. 이런 말까지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남편에게 한 번도 바가지를 써본 적 없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참고 숨죽이며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전도 완전히 폭발해서 남편과 소리 지르고 크게 싸웠습니다. 언제든지 너랑 살기 싫으면 말만 해. 당장이라도 이혼해 줄 테니까. 오히려 남편이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진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게 맞구나 싶었고 우리 딸과 저에게 마음이 다 떠나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쓰니까 우리 딸이 학원 다니는 비용조차 아까워서 저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했었나 봐요. 저는 당장 다음 날의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를 찾아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연인인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여자는 27살이었고 남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였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오피스텔까지 하나 얻어주고 두 집을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와 빨리 이혼하고 싶었는지 제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을 모두 해주었으며 요구한 위자료도 모두 주더군요. 상대방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하는 위자료까지 전부 남편이 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달랑 요구대로 주겠으니 하루라도 빨리 끝내달라는 식이었고 그때부터는 대놓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와 함께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더라도 당연히 딸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말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렸고 이혼한 뒤에도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까지 흔쾌히 보내줄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혼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조차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잘 됐다고 하면서 아들도 못 낳고 딸 하나 키우면서 유세를 했다가 잘 갈라섰다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자 제게는 남편과 함께 살던 45평 아파트를 받았으며 이혼 위자료와 상대방과의 약속 위자료로 총 5천만 원을 더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서 아이와 둘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관리비도 제 월급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힘들어서 이혼하고 바로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친정부모님 옆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현재까지 살고 있어요. 이제는 1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고 딸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이혼에 대해서 아빠가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다 알게 되어서 저 앞에서는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1년 동안 선을 보라는 등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는 제의가 많았지만 저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젠 그냥은 느껴요. 아이를 위해서 살고 싶고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연애라면 모를까 결혼은 다시 못하겠어요. 특히 제 딸을 생각하면 새아빠와 살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이혼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사연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와 딸은 편안하고 평범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 남편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새로 오픈한 가게는 지난 여름에 폐업을 했고 원래 장사가 잘 되고 있던 본점마저 근처에 비슷한 가게가 하나 더 생기자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근처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남편이 이용하던 외제차를 팔아버리고 현재는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차 한 대만을 타고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후로 전혀 연락이 없었던 남편이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를 걸었는데 잘 지내고 있냐? 세희는 잘 지내고 있냐? 당신도 보고 싶고 세희도 너무 보고 싶어 라며 말했어요. 그때 제게 헛소리하지 말고 양육비를 끊지 않기 위해 돈을 많이 벌라고 했었어 라고 하며 바람피던 그 젊은 여자와 사이가 끝났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대충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와서 남편이 꼿꼿하게 사과하려 할 것은 없지만 같은 방의 어두운 상황을 알 것입니다. 꿇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도 이제 아빠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이혼 선물로 받은 아파트 또한 팔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과도 바로 옆집에 살아 정서적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세희와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 정말 좋습니다. 만약 다시 남편과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해도 그것을 거절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남편에게 비판당하며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쁜 딸도 남의 것과 비교되지 않도록 잘 키우고 앞으로도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